여러분, 주한미군 철수 뉴스 보셨나요?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빠지면 우리가 위험한 건지, 아니면 빠지면 미국이 더 손해인 건지, 사실 대부분은 불안하실 겁니다. 뉴스만 보면 미군이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못 빼는 이유가 단 7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면 오늘부터 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2028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동시에 만료됩니다. 전작권, 7강구, 트럼프 임기. 이 세 개가 겹치는 해에 한국의 다음 10년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구조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이란 휴전이 4월 21일에 끝이 납니다. 12일에 파키스탄에서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그 다음날 트럼프가 이란 항구 해상 봉쇄 명령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해제 단 5일 만에 또 봉쇄가 된 겁니다. CSIS가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이란 분쟁 이후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비교전 국가는 없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 직격탄이냐면 에너지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기름만이 아닙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보일러 틀 때 쓰는 LNG, 이것도 중동에서 옵니다. 카타르는 한국에 LNG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이 카타르의 최대 가스 시설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물량을 못 보낸다는 뜻입니다.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를 중동으로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전의 미사일 방어급한데 한반도에 사드가 있으니까요. 빼겠다는 말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작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 경비 시스템인데 리모컨은 옆집이 들고 있는 겁니다. 옆집이 급하면 그 리모컨으로 우리 집 장비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청구서까지 한국에 내밉니다. 연간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조 원입니다. 지금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이니까 8.6배로 올려내라는 겁니다. 이런 아무튼 체감으로 바꿔보면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1290만 원을 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DP 대비 국방비를 3.8%까지 올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2.42%입니다. 1.4%를 올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돈으로 얼마냐면 연간 약 30조 원 이상을 추가로 쓰라는 뜻입니다. 더 교활한 건 이걸 관세랑 묶었다는 겁니다. 방위비 더 낼래, 관세 맞을래, 그냥 패키지 협상입니다. 게다가 미국산 무기 살 때 깎아주던 비용 면제도 올해부터 없앴습니다. 전문용어로 비반복 비용 면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할인 쿠폰을 회수한 겁니다. 사줘도 비싸지고 안 사도 관세 맞는 구조입니다. 이런 그러면 한국이 당황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못 빼는 이유가 숫자 하나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단 7초. 주한미군 기지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같은 미사일을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립니다. 7초와 15분. 이 차이가 미국 본토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15분 뒤에 알면 이미 늦습니다. 7초 만에 알아야 요격할 시간이 생깁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첫 번째 방패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미국에서 직접 제시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AO가 보고서에 직접 썼습니다. 한국과 일본 주도는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주둔비원 대비 얻는 게 더 크다는 공식이 결론입니다. 올해 미 국방부 문서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용 지역 자산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문서에 박아놓은 겁니다. 한국을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막으려고 한국에 있는 겁니다. 빼면 손해보는 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빼지 못하는 게 한국한테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빼지 못하니까 돈을 더 뜯겠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8년입니다. 이 해에 세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다 말씀드렸죠? 이걸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전작권. 지금은 전쟁이 나면 한국군 50만 명을 미국 장군이 지휘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지휘봉은 미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국 정부가 2028년까지 가져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6위 군대의 지휘권을 공짜로 쥐고 있었는데 그걸 잃는 겁니다. 둘째, 7광구. 제주도 남쪽 바다입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일본 규슈와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해저에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무려 3억 배럴. 한국이 석유 수입 없이 약 4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1978년에 한국과 일본이 이 바다를 같이 개발하자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50년짜리 계약이었는데 그게 2028년 6월 22일에 끝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50년 전에는 대륙봉 기준으로 한국 쪽이었습니다. 우리 땅에 뻗어나간 대륙봉이니까 우리 권리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엔 해양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구역의 90%가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갑니다. 협정이 끝나면 한국은 사실상 권리를 잃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권리가 법이 바뀌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미 종료 선언이 가능한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선언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전작권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원협상은 결국 힘입니다.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나라와 남의 장군한테 지휘권이 맡겨져 있는 나라. 협상 테이블에서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트럼프 임기가 2029년 1월에 끝납니다. 13조 청구서, 관세 패키지, 호르무즈 파병, 전부 이 사람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똑같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압박이 있으니까 전작권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국방 예산이 올라가고 있고 자주국방 논의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의 구조를 바꿔놓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2028년 한 해에 몰려 있습니다. 전작권이 있어야 독자적 군사행동이 가능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해야 해양자원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군사주권 없이 자원주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예산 65조 8천억 원, 전년 대비 7.5% 증가인데 이건 2019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만 19조 9천억 원으로 11.9%가 뛰어넘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감시 정찰 체계와 미사일 방어망에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를 직접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부대에서 AI 무인 전투 체계를 실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 육군 25사단, 해군 5전단. 훈련이 아니라 실전 경계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KAI는 카일럿이라는 AI 전투기 파일럿을 개발하고 있고 2030년에 완전 자율 전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싸우는 전투기입니다. 모든 보병대대에 드론봇 중대를 신설하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주변국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방비를 9.4% 올려서 세계 3위 국방 지출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방 예산 7%로 올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600mm 단거리 탄도미사일 12발을 동시에 쐈습니다. 동북아 정체가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댓글을 보면 빼라, 철수해라 이런 반응이 압도적이잖아요. 실제 여론도 그럴까요? 실제 여론조사에서 53%가 철수에 찬성했습니다. 빼라가 당연히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반반인 겁니다. 국민들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끼리 그러면 뭐해? 트럼프가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됩니다. 미국 상원이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밑으로 줄이는 예산을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법입니다. 군대를 옮기려면 수송기도 띄워야 하고 새 기지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 자체를 못 쓰게 막아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의회가 돈줄을 잡고 있으면 군대는 못 움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휴전이 6일 뒤에 끝납니다. 호르무즈는 막혀있고 사드 차출 가능성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13조 원짜리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7조짜리 자산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8년 전작권과 7강구와 트럼프 임기가 동시에 만료됩니다. 지금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데드라인 안에서 구조를 바꾸냐 못 바꾸느냐, 그게 앞으로 한국의 10년을 결정합니다. 70년 전에는 지켜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이 나라와 국민들이 쌓아온 힘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